요즘 경매꾼들은 이런 전세 사기를 당하신 그런 분들을 2번 죽이는 그런 악랄한 행동까지 하고 계시기 때문에 혹시라도 지금 내가 전세로 경매에 당하신 분들의 입장에서도 조금 중요한 영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평생 살 마음도 없고요. 사장님, 진짜 이래 하시면 진짜 벌 받습니다. 전세 사기 사건 이후로 새로 업그레이드되는 그런 모습이 형태 이중적 사기뿐 아닌 것 같습니다. 제 마음을 알고 있습니다. 2년, 3년간 살기시는 분과 살면서 마음에 피폐해 있다는 거를 정확하게 알고 있고요. 오늘 물건이 바로 감정가 3억에서 무려 15번이나 유찰된 현재가 1,600만 원대입니다. 15차까지 떨어진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이 부분 때문이에요. 전세 보증금 받지 못해서 경매를 신청한 물건인데요. 그 금액이 무려 2억 7,500만 원입니다. 그 말뜻은 이 선순위 임차인 분은 어찌됐든 간에 2억 7,500만 원을 받으셔야 나갈 수 있다는 거고, 받기 전까지는 나가지 않을 수 있는 그 대항력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1차원적으로 봤을 땐 1,600만 원이 낙찰이 됐다 하더라도 나머지 2억 7,500만 원에서 1,600만 원을 뺀 그 나머지 금액을 우리가 이 전세입자인 선순위 임차인한테 줘야지만 비로소 이 물건의 점유권까지 갖고 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얼마에 낙찰됐습니까? 316만 원에. 그 316만 원 가지고 선생님 배당 못 받지 않습니까? 전세 보증금. 원래는 이 낙찰 받는 분이 1억 3천을 주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네. 예. 선생님 1억 3천 받을 권리가 있지 않습니까? 네, 있죠. 물론 대항력. 예. 지금 보시면 감정가는 3억 600이지만 전세 금액은 2억 7,500이에요. 만약에 현재 이 건물의 가치가 2억 7,500만 원보다 더 떨어진다면 이 물건을 유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겠죠. 왜냐? 현재 가치보다 비싸게 주고 사는 거기 때문이죠. 그런데 대부분 빌라 전세에 대해서 이렇게 당하신 분들의 입장을 보면 시세 그대로 전세가를 준 경우가 많습니다. 흔히 말해서 깡통 전세라고 하잖아요. 이런 물건들이 경매 시장에 나오게 되면 웬만해선 입찰을 들어갈 수 있는 분이 없습니다. 바로 그 부분을 노리고 경매꾼들이라는 사람이 2차적으로 피해를 주는 상황이 발생이 됩니다. 갑자기 제목 녹음하려면 해라 하면서 이제 본색을 드러내셨어요. 예, 뭐라 그러던가요? 이 경매라는 절차가 이게 사실 민사적인 부분이 크다 보니 이 300만 원 가지고도 낙찰을 받으면 집주인이 되고요. 1억 3천에 대해서 자기가 돈을 안 주고 끝까지 버티더라도 어떻게 할 수 없다. 이 경매를 낙찰받은 분들은 이 금액을 물어줄 생각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냥 이렇게 두고서 세워라 내워라 시간이 흘러가서 만약에 금액이 더 상승해 버린다고 하면 그때 가서 금액을 협의를 본다거나, 들어간 돈이 애초에 얼마 없기 때문에 이분은 그냥 속 편하게 계시는 거예요. 그럼 임차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애가 타게 됩니다. 집값 올라갈 때까지 기다리든지 아니면은 내가 저 경매 들어가면 거기서 배당을 받아가든지, 이사 가라고 안 할 거니까 그냥 평생 살아도 되고. 평생 살 마음도 없고요. 사장님, 진짜 이래 하시면 진짜 벌 받습니다. 오히려 발을 동동 굴리게 되는 건 대항력을 가지고 있는 임차인입니다. 임차인이 할 수 있는 최후의 수단은 뭐가 되죠? 네, 또다시 경매를 신청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이 경매를 신청을 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안 그래도 생업이 있는 상태에서 또다시 시간을 빼서 변호사를 선임을 하고 소송을 하고 강제 집행을 신청하는 그 기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네, 6개월에서 1년은 금방 지나가 버리게 됩니다. 혹시라도 선순위 임차인분이 나는 대항력이 있으니까 이곳에 임차권을 설정해 놓고 다른 곳에서 지내기라도 한다면 상황은 더 심각해집니다. 근데 그게 뭔가 다 한순간에 뺏겼다는 기분이 드니까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나고, 근데 더 이상 쳐다도 안 보고 싶어요, 이 집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이사를 가는 거고, 저녁에 지나가다 우연찮게 발견했어요. 불이 켜져 있길래 예. 찾아오니까 다른 사람이 살고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물어보니까 어제 월세를 계약해서 들어왔다, 싸게 들어왔다 하더라고요. 혹시라도 오늘 영상을
지금 경매를 신청한 전세입자분을 보고 계신다면 아 이제 경매 신청했으니까 끝이야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지금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실제로 이 동네의 시세와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도 알아보시고 만약 이런 경매꾼들한테 걸리게 된다면 차라리 여러분들이 낙찰을 받는 게 훨씬 더 안정적일 수 있습니다. 낙찰자는 이게 자기 주변에 다 되는데 왜 여기는 안 되냐? 다 그렇게 한다. 왜 여기만 안 되는지 모르겠다. 그런 식으로 얘기하더라고요. 그게 말이 안 통했어요. 이 영상을 통해서 그분들한테 조금이라도 예방이 될 수 있다라면은 너무나 감사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고 해서 경매꾼 분들이 전세 피해를 당하신 분들한테 추가로 피해를 안 주진 않겠지만 그런 분들이 아닌 정말 이 물건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차라리 저는 그런 분들이 이 물건을 낙찰을 받아서 임차인분과 잘 해결을 해 나간다면 오히려 그게 최고의 사기 피해 방지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임차인 분이시라면 임장 오시는 경매인 분들한테 적극적으로 마음의 문을 열고서 대화를 나눠 보시고요. 아 이분이 정말 낙찰 받으면 믿음직하다라는 분이 있다면 과감하게 금액적인 부분들도 협상을 해보시는 그런 마음을 갖고서 접근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혹은 너무 불안하다 싶으시면은 저한테 직접 연락을 주셔서 이 문제를 함께 풀어갈 수 있도록 제가 작은 도움이라도 드릴 수 있으면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금액을 일체 받지 않고 무료로 진행되는 사항을 제가 최대한 도움을 드릴 테니 서슴지 말고 연락을 주신다면 풀어갈 수 있는 부분을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물건의 전반적인 모습을 살짝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층에 해당되는 신축 빌라입니다. 주차 공간은 15대네요. 이런 6층에 있는 물건들은 바로 옥상 밑에 있는 물건들이 많기 때문에 옥상의 방수 상태를 봐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렇게 보시면 지금 옥상의 방수 상태가 이 정도면 굉장히 깔끔합니다. 경매라는 건 물론 수익을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상대방을 밟고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면서 얻는 수익보다는 상대방과 잘 협조가 돼서 서로 좋은 에너지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수익까지 만들어진다면 훨씬 더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경매를 하는 사람이라고 무조건 수익에만 맞춰져 있는 게 아니라 상대방과 최대한 협조를 해서 내가 조금은 물러나더라도 상대방한테 좋은 인상을 남겨줬다라는 건 그건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입니다. 실익을 위해서 2차적인 피해를 입히는 그런 분들이 낙찰을 받기 이전에 조금 더 좋은 기운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용기 내서 이런 물건들을 낙찰을 받는다면 경매에 있어서도 좋은 분위기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시장이 형성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도 입문으로 성장하고 경매로 성공하는 과정을 느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시행착오로부터 성공을 배운다의 차고였습니다. 감사합니다.